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한번. 자, 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무장항일 운동, 이 투쟁, 요거를 이제 하려면 어떤 이제 틀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요거를 먼저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자, 1910년대부터 이제 우리가 볼 텐데, 왜냐하면 국권 피탈이 이제 1910년이니까요, 그렇죠? 1910년대. 자, 이 상황은 이제 일제 통치 방식이 이제 무단 통치 시기거든요. 그럼 이때 우리가 뭐를 하냐면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긴 하는데 장기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기반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년대 상황을 두 군데로 나눠야 돼요. 하나는 자, 국내의 모습은 어땠고 국외의 모습은 어땠느냐, 이건데 국내에는 이제 무단 통치잖아요, 그렇죠? 단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무단 통치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비밀리에 조직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비밀 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밀 결사. 그래서 비밀리에 조직을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비밀 결사라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여기까지는 이제 두 가지 이념이 여기서 이제 충돌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전히 이제 고종 황제를 마지막 황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고종에 대한 기억은 굉장히 강합니다. 3.1운동 때 고종의 장례식에 맞춰서 일어난 거 아시죠? 고종 황제는 지금 내 평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황제.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고종이었고 내가 장년이 됐을 때도 계속 고종입니다. 1863년에 고종에 즉위했고 1907년에 퇴위됐고, 그렇죠? 10년대에도 계속 살아계시고 19년에 돌아가시니까. 그럼 내가 아는 왕은 누구다? 고종밖에 없어요. 굉장히 이제 그 어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마음속에. 그래서 고종을 다시 모셔야 된다. 나라를 이제 국권을 회복한 다음에 고종을 다시 모시는 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회복시킨다. 그죠? 뭐를? 임금 벽자를 써서 요거를 이제 복벽주의라 그럽니다. 복벽주의. 그러니까 복벽주의는 고종을 다시 모시는 거예요. 나라를 찾은 다음에. 그런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죠? 이해가 되죠?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다. 지금 세계의 조류를 봐라. 다른 나라들이 지금 군주제를 하다가도 그거를 접고 민권이 강해지는 시대로 나가지 않느냐. 그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공화주의, 공화정. 우리나라도 왜 공화정이란 말을 쓰죠? 우리가 뭐 1공화국, 2공화국 해서 지금 현재가 우리가 6공화국입니다. 아세요? 6공화국? 뭐 6공화국인데 그 87년도에 헌법 개정안 이후로 우리가 헌법 개정이 없어서 계속 6공화국입니다. 6공화국 하에서 이제 노태우 대통령부터 해갖고 이제 계속해서 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들이 이제 컨셉을 잡아서 뭐 국민의 정부가 뭐 참여 정부다 뭐 이런 말들을 쓰는 건데, 하여간에 이제 6공화국이죠. 그래서 이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화라는 게 뭐예요? 공화. 주권이 전부 다 모든 일반 사람들에게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필요해서 정부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유럽에서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회계약설? 그죠? 사회계약설? 들어보셨어요? 갑자기 생뚱맞게 왜 국선생이 사회계약서를 얘기하고 그래? 사회계약설 중요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주권의 원리가 생기고 또 계몽 사상이 확산되고 이러면서 뭐 그것이 이제 프랑스 혁명 같은 게 나오고 유럽에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권이 모든 국민에게 있는 거, 이게 이제 공화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화주의는 그렇게 하되 대통령제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입헌군주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전제군주제가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 이제 공화주의의 흐름이다. 자, 요렇게 이제 해서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체를 두 개만 써보면 바로 독립, 자, 의군부라는 단체가 이제 월등하게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화주의의 단체에서 뭐가 많이 나옵니까? 대한 광복회라는 단체가 월등하게 많이 나옵니다. 요건 이제 오늘 우리가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요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자, 비밀 결사였다. 자, 그럼 국외에서는 뭐 하냐? 자, 국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인데 멀리서 하는 것도 있고 좀 가까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까운 것이 어디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간도예요. 간도. 그렇죠? 간도. 간도는 여러분 어디 건너다? 간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가 컨셉이 굉장히 친절하게 수업하는 겁니다. 자세히 간도가 뭔지 막 이런 것도 얘기해주고. 자,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죠, 그렇죠? 압록강과 두만강의 건너편. 여기를 이제 간도라 그래요. 간도. 그러니까 압록강 건너면 서간도.
두만강 건너면 보통 북간도, 그냥 안 그러면 간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간도가 사이간자에다가 섬도자를 쓴 거니까 산악지대 사이에 그 강 주변의 충적지가 사람이 농사짓고 살 만한 마치 섬처럼 존재한다. 그래서 간도라 그래요. 그럼 간도는 크게 보면 어디에 포함된다? 만주라는 땅에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만주라고 하면. 그렇죠? 그래서 보통 만주를 나눌 때 북만주, 남만주 이렇게 나누면 남만주 쪽에 간도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신민회가 뭐 이제 개척한 우리 경학사 지역, 그죠? 삼원보 지역 이런데 뭐 신흥무관학교 있는데 이런데 얘기할 때 보면 뭐 어떤 책에서는 서간도 삼원보라 그러고 어떤 책에서는 남만주 삼원보라 그럽니다.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어쨌든 간도. 자, 간도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간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북간도라고 하면 그냥 간도라고 합니다. 간도, 북간도라고 쓸게요, 그냥. 여기 간도라고 썼으니까 서간도와 북간도. 그렇죠? 요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랑 또 가까운 곳이 어디가 있냐면 연해주가 있습니다. 연해주. 자, 연해주는 이제 그 블라디보스토크라고 하는 그 항구가 되게 유명한데요. 연해주면은 이제 우리나라 두만강 건너가지고 이제 러시아 영으로 넘어가는 곳이죠. 원래 연해주는 러시아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연해주가 러시아 땅이 된 게 언제예요? 언제죠? 이게 러시아 땅으로 넘어간 게 1860년입니다. 1860년. 1860년에 러시아 땅으로 넘어갔어요. 원래는 이제 러시아 땅이 아니었는데 그 왜 러시아로 넘어갔느냐? 왜일까요? 뭐 죄송합니다. 뭐 세계사, 동양사 얘기를 좀 해서 죄송한데 또 우리 근대사랑 또 관련이 있으니까 그 2차 아편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2차 아편 전쟁. 그러니까 1차 아편 전쟁 말고 2차 아편 전쟁이라고 에로우 전쟁이라고 하는데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이 청나라를 쳐들어가요. 그러니까 청나라 수도 베이징을 점령합니다. 원래 1858년에 텐진 조약이라는 걸 맺는데 이 조약이 비준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영프 연합군이 베이징을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860년에 베이징 조약이라는 걸 맺는데 여기서 이제 중국이 청나라가 탈탈 털려요. 이때 이 조약을 중간에서 중재를 해준 게 러시아고 러시아의 그 중재 대가, 러시아가 중재해준 대가로 연해주를 얘네가 획득을 한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랑 국경을 마주보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는 60년이면 세도 정치 말기죠. 철종 때. 그래서 서양 애들하고 국경을 마주보게 되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죠? 그게 흥선대원군이 1863년에 고종이 즉위하면서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은 상황에서도 그 상황은 똑같다. 그러니까 고종은 누가 위협이 되느냐면 러시아가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를 막아보려고 우리나라에 돌아다니고 있는 프랑스 선교사들을 얘기해서 프랑스 함대를 이쪽으로 좀 옮겨봐라.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근데 그게 협상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 천주교 박해로 간 게 뭐다? 병인 박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부터 러시아령이다. 연해주는. 그렇지만 여기가 우리 간도에서 조금만 가면 연해주기 때문에 여기 독립운동 기지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굉장히 이제 먼 곳에서 만들어져요. 먼 곳에서. 그게 어디냐면 뭐 어디입니까? 중국의 상하이. 뭐 상하이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상하이에 외국 공사관, 외국 그 당시에 공사관들이나 외국 그 공관들이 많아서 거기가 그 조계지라 그래서 치외 법권 지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국 조계지, 프랑스 조계지 이런 데 들어가면 일본 경찰이나 이런 애들이 추적을 못 해요. 보호받는 지역이니까. 그런 데서 많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미주 지역이죠. 미주. 미국이라고 안 하고 왜 미주 지역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미주 지역에는 미국 본토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멕시코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하와이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주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일본에는 없냐? 일본에도 무슨 단체들을 만들었겠지만 일본에서 우리가 10년대 독립운동을 하기에는 여건이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빼고 독립운동을 한다 그러면 이제 미주 지역, 상하이, 연해주, 간도 이런 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런 데서 사람들이 뭐 할까요? 첫 번째, 한국인들이 모여서 자치촌을 만듭니다. 우리들끼리 모여서 행정 조직 같은 거 다 만들어요. 군대 조직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정부 비슷한 것도 만들어서 세금도 내고 그 돈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자치 조직을 만드니까 여기에 자치촌이 만들어지니까 여기는 이제 학교도 있는 것이고 자치 단체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자치 기구, 학교, 그죠? 그 다음에 뭐 독립군 부대,
등이 이제 여기서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합니까? 독립운동을 장기적으로 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 10년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0년대 상황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대박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어떤 대박 사건? 3.1운동이죠. 3.1운동. 그러니까 3.1운동이 난데없이 그냥 나온 건 아니고 이런 우리 민족운동의 기반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민족 자결주의라든지 뭐 고종의 독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에 3.1운동이 터집니다. 자, 3.1운동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이제는 어떻게 된다? 우리 민족 운동사에서 복벽주의는 이제 쇠락합니다. 왜냐하면 3.1운동은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벽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대에서 더 이상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상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뭐가 치고 나옵니까? 더 그렇죠. 공화주의 사상이 훨씬 더 강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주류적인 독립운동의 어떤 이념이 되는 거예요. 공화주의.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자, 복벽주의도 복벽주의인데 두 번째 3.1운동이 이제 평화적으로 했기 때문에 처절하게 실패한 거예요. 결국은 뭐 제암리 학살 같은 것도 당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2달간에 걸쳐서 이렇게 쏟아져 나왔지만 우리가 목적을 잘 달성을 못했다고요. 그리고 많은 실망감이 이제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회였었는데, 그리고 이제 뭐에 대한 자책이 많냐면 그 민족 자결주의라는 곳에 우리가 속아 넘어간 민족 자결주의를 너무 믿었던 거예요. 그게 강대국들의 논리, 그 논리는 패전국들의 식민지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패전국에 대한 응징의 조치로 민족 자결주의가 나온 건데, 이거는 우리가 모든 식민지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승전국이었던 일본의 식민지인 우리도 독립할 수 있다고 희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평화적으로 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만 평화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길에서 시위를 하면 강대국들이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서 우리를 독립시켜 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완전히 잘못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패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럼 뭘 해야 된다? 무장항일 투쟁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장항일 투쟁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하는 내용이랑 좀 관련된 거는 뭐냐면, 그다음에 사회주의 사상에 엄청난 유입이 이루어지죠. 이때 사회주의 사상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상황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러시아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되는데요. 여기다 한번 가볼게요. 러시아. 자, 러시아는 누가 땡기는 줄 알았네. 안 걸려. 얘가 안 딸려오니까 누가 날 땡기는 줄 알았어. 깜짝 놀란 순간. 누가 날 땡기지? 이게 무선으로 하면 좋은데 무선이 하면 이게 잡음이 들어오고 안 좋대요. 그래서 유선으로 했습니다. 자, 러시아 얘기하다 말았죠. 러시아 알죠? 제정 러시아, 황제가 다스리는 러시아입니다. 언제 무너집니까? 1917년입니다. 러시아 혁명. 원래 러시아 혁명은 3월 혁명이 있고, 이런 것까지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참 여러분들을 너무 아끼는 마음에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볼셰비키 혁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러시아 혁명을 얘기할 땐 11월 혁명을 주목해야 됩니다. 3월 혁명은 이제 제정 러시아가 무너진 건 맞는데, 이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린 이 혁명 정부가 되게 온건한 노선이었어요. 3월에는. 근데 얘네들이 당시에 러시아가 어떤 상황이었죠?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1914년부터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1차 대전에서 러시아는 연합국 쪽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어디냐면 독일 제국 당시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 그다음에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이라고. 여기에 맞서는 연합국이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러시아, 제정 러시아 다 연합국입니다. 근데 러시아 상황이 너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어서 전쟁에 참여해서 독일과 싸우느라고 엄청난 사상자가 러시아 쪽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전쟁을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혁명 정부가 정부를 러시아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나서 혁명 정부가 전쟁을 그만둬야 되는데 3월 혁명으로 수립된 이 정부는 계속해서 전쟁을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파 내에서 급진파, 볼셰비키라고 하는 벌써 딱 이름이 급진파 같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다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 온건한 임시정부를 무너뜨리고 볼셰비키, 레닌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서 독일과 단독 강화 조약을 맺고 1차 대전에서 이탈해버리죠. 이해됩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래서 러시아 상황은 1917년까지의 연해주의 독립운동은 러시아 제정 러시아로부터 탄압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일본과 같은 편이니까 걔네가. 다시 한번 1917년 이전의 연해주 지역의 우리 독립운동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연합국의 같은 일원이라고 걔네가. 그럼 러시아 애들이 우리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건 언제다?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 이후입니다. 극동 피악방 민족의 독립운을 우리가 지원하겠다. 레닌이 선언하거든요. 그때부터 러시아로부터 우리가 혁명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다가 한번 사고가 난 건 나중에 이제 자유시 참변이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왜 일본군이 연해주에 자꾸 가 있냐? 1차 대전 때부터 시베리아 연해주에 일본군은 출병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그래서 거기서도 일본군하고 우리가 교전이 벌어지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어쨌든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 레닌 때문에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우리 독립운동사 전체적으로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무장투쟁이든 아니든 간에 사회주의 사상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죠. 사회주의 쪽과 그렇지 않은 민족주의 쪽의 주도권 다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자, 그런 것들이 있고. 자,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 오늘 제가 수업할 부분은 아닌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정밀 분석할 건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끄는 우리가 항일민족운동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요거까지 일단 보시고 오늘은 우리가 사회주의 사상도 자세히 배우진 않고요. 주로 이제 이 두 가지를 배우겠지만 3.1운동이 우리 민족운동사, 특히 무장항일투쟁사에서 관련되는 것은 이 4가지 정도입니다. 이 외에 뭐 일제 통치 방식이 바뀌었다든지 뭐 중국의 뭐 5.4운동에 영향을 줬다든지 이딴 거는 이제 3.1운동의 영향은 맞지만 우리가 오늘 하는 주제랑은 조금 떨어져 있는 얘기고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시기적으로 1920년대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럼 1920년대 여러분 보세요. 국내에서는 무장투쟁 할까요? 못할까요? 국내에서 1920년대 무장투쟁을 합니까? 못합니까? 초반에 20년대 초반에 잠깐 반짝하죠. 반짝. 그래서 뭐냐면 일부 산악지대에서 유격전, 그것도 이제 지금의 북한 지역 평안도나 한경도 같은데 산악지대에서 정규전이 아니라 기습적인 작전을 주로 하는 유격전을 전개하는 정도, 요 정도가 다고요. 그 뒤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대는 국내에서는 대부분 무장투쟁은 이제 안 하고요. 주로 이제 뭐 실력 양성 운동이라든지 또는 뭐 사회주의 같은 운동이라든지 또는 뭐 나중에 그걸 합치는 뭐 민족유일당 운동이라든지 이런 이른바 이제 사회경제적 민족운동이 주로 벌어지기 시작을 하죠. 무장투쟁이 아니라 사회적 또는 이제 경제적 분야에 그런 것들이 전개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도 중요한 건 뭐다? 국외지역이에요. 국외지역. 그렇죠? 국외지역. 열심히 이제 자치촌 만들어 놓고 학교 만들고 독립군 부대 만들었고 거기서 애들 훈련시켰고 등등 했죠. 우리 신흥 강습소 이런 것들이 이미 10년대 초반부터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게 신흥 강습소, 즉 신흥 학교,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로 바뀌는데 이것만 배우지만 간도나 연해주 지역에요. 우리가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사관학교 비스무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다 그런 거 이제 지원금 받아가지고 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성금 받아가지고 조그맣게 만드는 무장 단체, 학교 이런 것들은 수도 없이 많고요. 서간도와 북간도 지역의 독립운동 단체만 해도 100여 개에 이릅니다. 우리가 배우는 건 정말 빙산의 일각만 배우는 거고. 저도 몰라요, 그건 다. 여긴 전공자도 몰라요. 무슨 단체가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바뀌었다가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다가 누구 들어왔다 나갔다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만 배우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국외 지역에서 이제 뭐가 벌어진다? 독립군 전투가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독립군 전투를 잘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럼 이 독립군 전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로 20년대는 첫 번째, 자 우리가 간도를 포함한 만주 지역이 이제 중심입니다. 그렇죠?
만주지역이 중심이고, 오케이. 자, 그 만주지역의 중심의 독립군 전투들 우리가 볼 겁니다. 20년대. 그래서 뭐 봉오동 전투니 청산리 전투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은 조금 다른 건데 독립군 전투라고 볼 수는 없지만 또 뭐도 또 많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냐면 그 사람들이 폭탄 던지거나 또는 일제 요인을 암살하거나 이런 것들을 또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또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개인적 의열투쟁입니다. 이것도 이제 약간 폭력적 방법이죠. 이것도 말하자면 뭐 폭탄 던지고 뭐 요인 암살하고 이런 거니까 개인적 의열투쟁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주 지역 중심으로 독립군 전투가 벌어지고 개인적 의열투쟁들이 전개되는데 자 20년대 개인적 의열투쟁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뭐가 될까요?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의열단의 활동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됩니다. 의열단. 그렇죠? 의열단이 1919년부터 만들어지거든요. 의열단.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아는 뭐 봉오동 전투, 자 이것부터 쭉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3부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 3부가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부 통합 정도까지. 그러면 이제 20년대 상황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기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뭐 하고 있냐? 자, 이건 딴 얘기인데요. 이건 무장투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참고로 그냥 여러분들 우리 임시정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 있죠? 상하이에 대한민국 자 임시정부는 뭐 하고 있을까? 그냥 죽 쓰고 있습니다. 그냥 뭐 쓴다고요? 죽 쓰고 있어. 되게 안 풀려요. 난리 납니다. 막 뭐 이승만 나중에 막 탄핵되고 막 국민대표회의 막 결렬되면 다 떠나고 막 러시아에서 온 자금을 뭐 빼돌렸네 안 빼돌렸네 뭐 그러고 뭐 난리가 나요. 되게 힘들다. 그냥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굉장히 이제 혼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전혀 주도하지 못하고 있어서 20년대에 자꾸 우리가 이쪽으로 주목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임시정부가 뭐 하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게 20년대 상황입니다.